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네, 금강수목원 아파트하고요. 네네. 네, 천안역 바로 옆에 주상복합 48층에 동아 라이프템이라고 있어요. 내년 4월에 입주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금강수목원 아파트 보유 중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천안역 옆에 있는 동아 라이프템 맞을까요? 주상복합. 네, 네, 도시재생 바로 하는 천안역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우리 금강수목원 아파트는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제가 2003년도에 분양받았어요. 2003년도에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제가 4년 넘게 거주하고 네. 지금은 이제 직장 문제로 천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그 주고요. 신축 아파트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네. 일단 금강수목원은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천안으로 이사 가면서 얘를 정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죠. 제가 한 10년 전에 전세를 주고 지금은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 해서. 네네네. 네. 앞으로 전망이 돼서. 전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뭐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거기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이 오를 때는 네. 그냥 나중에 차후에 우선이 아니라 차후에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지역인데요. 당분간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정책에 재산세 완화 정책이 있잖아요. 네. 최대 수혜 아파트야. 최대 수혜 아파트.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충분히 더 가져가도 뭐 사실은 뭐 제가 당분간이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얘는 꾸준히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5층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주변은 다 1종 땅들이고 얘는 이제 2종이라서 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고 용적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네네. 층수가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주거 환경이 쾌적해요. 네네. 널찍널찍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2003년도에 분양받았는데 재건축을 논할 건 아니지만 이 다음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 엄청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네.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 움직인다는 게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주변에- 현재로서 얘를 정리해서 어디 움직인다라는 거는 안 좋은 투자 방법인 거고요. 네. 얘는 최소 2년 정도는 더 가져가세요. 네. 좀 더 오를 거니까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7호선 이용해서 바로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서울의 끝자락이잖아요. 네. 서울 서쪽에서 끝자락인데 어떻게 보면 7호선 타고 가다 보면 또 경기도 광명을 지나서 다시 또 서울로 가게 되는 거고 좀 약간 네, 네, 재밌는 지역인데 일단 이쪽 이 금강수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아파트 내에 임대 아파트가 껴있지도 않아요. 네. 이 주변은 굉장히 임대 아파트 라인다들 굉장히 많이 다 대부분이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밀집 단지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네. 천왕지구 쪽에 있죠. 맞습니다. 항동지구도 네. 있고요. 천왕지구도 있고 이제 네. 그렇게 임대와 그냥 일반 아파트들이 많이 섞여서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방송에서 언급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 임대 아파트들이 없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 먼저 올라요. 네. 항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오른 건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축이라서 네. 신축이라서 그 신축발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르게 되는데 추후에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수목원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재산세에 대한 혜택에 대한 그 마지노선의 가격에 아직까지도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가격 넘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서울 주변에서의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그 대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도 또 서울에서의 또 비싼 집값에서 밀려나가는 어떻게 밀리는 거에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쪽이고 외부에서의 진입하려고 하면은 진입 관문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은 지금까지 아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 혜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뭐 꾸준히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매도를 고민하시는 건 저는 차라리 2년 뒤에 매도를 어떻게 볼까 전망 자체 이런 전화 상담을 2년 뒤에 하셔도 안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망을 앞으로 미래 전망을 보고 제가 그걸 정리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좀 오래 장기간 보유해도 괜찮겠는지요? 주택수가 몇 채가 되시죠? 아, 오래 보유라고 하는 건 이제 주택수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워낙 이제 좀 점점 앞으로도 더 세질 것 같은데 네. 주택임대사업자로는 그래도 저는 등록을 그 못 서울에 하죠. 집 네. 그거 하나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럼 그냥 주택으로만 갖고 계시려고 한다고 해도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결정할 거를 충분히 2년 뒤에 결정해도 될 걸 지금 갖고 뭐 10년 대계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2년 뒤에 2% 안 보실 것도 아니고 네. 2년 뒤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천안에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천안역인가요? 여기 천안역 무슨 바로 역이죠? 도시 재생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천안 무슨 역이죠? 천안에? 천안역의 서북구 와천동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역 근처에 있는지 제가 쳐서 빨리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서북구 와천동 106-14번지요. 아, 네, 여기 그 신동아 파밀리에 위에 있는 거 말이죠? 이거 새로 짓는 거요. 네네. 아, 네, 네, 네. 동화건설에 짓는 거. 네네. 그거 네 맞아요. 여기 입주하시는 거예요? 내년 4월 입주 예정이에요. 입주 예정이세요? 이쪽에 이제 이사 가실 일이 생기셨나 보네, 그죠? 네. 여기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실 때 전화 잘 주셨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요. 이 신동아 파밀리에 보시면 돼요. 네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역가구 뭐 똑같고. 그리고 네. 세대수는 뭐 얘네들은 오래된 아파트고 뭐 얘네들은 주상복합이라서 좀 고밀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면적은 작아도 세대수는 동아 라이크텐이 더 많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신동아 파밀리에가 물론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신축과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이 지역의 가격 흐름을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신동아 파밀리에 보면 지난 5년, 10년 동안에 가격 변화가 없어요, 거의. 아, 거의 없어, 거의. 네, 1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고. 네, 없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동아 라이크텐의 앞으로의 가격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음, 지금 내가 매입한 가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크게 오르는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네. 그냥 경기 따라서 어차피 천안역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뭐 삼성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근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냥 주거 편의적인 측면에서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주거의 목적만 달성하시는 거가 되는 거고요. 투자적인 가치보다는 주거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렇다고 해서 빨리 매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입주를 네. 예정을 하시는데 거주 목적 충분히 이루시고 나서 여기서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살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한 10여 년 정도 살더라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매도했을 때 크게 뭐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또 뭐 크게 이득 보는 것도 없고 그냥 경기 따라서 흐를 아파트니까 그냥 내가 맘 편히 거주하는 아파트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임대 주면 어떨까요? 이거 임대요? 임대는 당연히 잘 나가겠죠. 네, 거기가 26평하고 30평대가 있거든요. 임대를 준다라고 하는 이유는 임대를 주면서 내가 직접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주를 하면서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금을 좀 아낀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네. 전세로 주고 내 돈은 조금 보태서 갖고 있다가 보면 차익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차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임대 목적으로 얘를 접근했으면 그러니까 차익 실현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또 바로 옆에서 답을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은 그냥 몇 년만 갖고 있다가 상황 봐서 아니 정리해야 본인 될것 거주하시고 같아요. 거주 끝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갖고 그래서 뭐 차익 저는 실현하려고 그 주변이 뭐 네. 도시재생이니 뭐니 뭐 그렇게 해도 그 별 영향은 없는 거죠? 크게 없어요. 크게 지역적으로. 아.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